자, 요즘에 기술주들의 순환 시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올 한 해에만 미국의 연준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기술주들은 소형 적자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형 메가캡 기업들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기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기술주를 좀 선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술주가 과연 투자 매력도가 높은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지인베스트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금리 인상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진 못했어요.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10년 내에는 거의 많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런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좀 투자 요인 가운데 꼭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실적 성장과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모에 적용이 되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래 실적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적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 실적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술주 가운데에서 가장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애플을 뽑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와, 참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그 워낙 고성장을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 고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도 안전한 주식으로 애플을 꼽으시는 분들 있지만 아마존은 또 주가의 움직임 별로 좋지도 못하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아마존닷컴부터. 왜냐하면 아마존 워낙 그 $3,000또 무너지기도 했으니까요. 자, 아마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 투자 포인트 어떤 걸 꼽으세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변화와 그리고 신규 시장에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지난 5년 동안 매출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23%씩 매년 성장을 했었고요. 영업이익은 이에 2배에 가까운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실적에서 마이너스 30억 적자가 7억 불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AWS, 클라우드 컴퓨팅의 AWS, 그리고 입점 셀러들이 주문, 배송, 반품을 대신하는 FBA,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2016년도 30% 수준에서 2021년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2.3%에서 6.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80%에 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 부분인 프로덕트 사업 부분의 10% 중반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사업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AWS입니다. AWS의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5%씩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 기여도가 9에서 13%까지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이 연평균 10% 중반으로 성장을 매년 하고 있고 2026년도가 되면은 1조 시장 규모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의 AWS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4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종합하면은 빠르게 이 저마진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빠르게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를 보고 입점한 셀러들에게 AWS와 FBA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큰 수익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의 지금까지의 모습인 거고요.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시장 진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특히 이제 아마존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 아마존이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최대 주주인 플립카트와 선두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투자진흥원 인베스트 인디아에 따르면은 인도 이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25%씩 매년 성장을 해서 2030년도가 되면은 전년 대비 약 10배 가량 성장할 것이다. 시장은 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 인디아의 총 판매 금액은 GMV는 현재 글로벌 GMV의 2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 2위 그룹과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장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인도의 이커머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2017년도 30% 수준에서 현재 56%를 크게 뛰어넘고 있고요. 매월 1일 활성 인터넷 유저 수가 1,00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도 2017년도 3억 명 미만에서 2021년도에는 5억 명을 크게 뛰어넘었고요. 매 분기 2,500만 명씩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점은 인도에서 온라인 쇼핑객 중에서 5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 39%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가 될수록 비교적 더 빨리 이커머스 시장이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의 전체 아마존 실적 기여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인도 시장까지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아마존닷컴 주목해보자 하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어서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70%에 달하는데요.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도 2017년도 14%에서 2021년도에는 약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영업 마진율이 30%에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앱스토어, 아이튠즈, 애플페이와 같은 iOS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하고요. 네. 이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기여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iOS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 구축된 iOS 생태계가 더 많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마진율이 높아지고 프로덕트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장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애플도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ODM 업체, 이 팍스콘 같은 ODM 업체를 통해서 인도 현지 생산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이전에는 아이폰 SE와 같은 저가 모델만 판매를 했었는데 그리고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관세가 30%에 달하기 때문에 인도의 점유율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이 ODM 업체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고 더 많은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점유율이 2020년 2% 수준에서 2021년 연중에는 4%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대, 2억 대 가량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이 1억 5천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약 30%나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36%에 불과하고 매분기 2,500만 대씩 이 신규 사용자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전체 애플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애플은 무엇보다도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애플은 매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전이익이 지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을 했었고요. EPS의 성장률은 이에 2배에 가깝습니다. 19%씩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EPS라는 것은 순이익의 주식 수를 나누는 것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EPS의 성장률이 더 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점은 2021년도 실적 발표에서 CEO인 팀 쿡이 지금과 같이 애플은 견고한 잉여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수준이 차입금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넷댓이 0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주주환원 정책,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애플은 더 이상 이제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로서의 인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애플이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는지 보니까 9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GM 수준인데 쉽게 말하자면 애플은 주주들에게 GM 청산해서 그 주식 나눠줬다, 현금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자사주 환원 정책을 좀 취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도 투자해볼 만한 기술주 애플과 아마존닷컴 꼽아봤습니다. 이지인베스트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